오늘은 생명, 신체 등의 타인이 가해오는 급박하고 위험한 불법 침해에 대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향해 갑자기 흉기를 들고 찌르려고 달려들다면 상황이 급박하고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나무를 집어들어 흉기 든 손을 내리치고 그로 인해 침해자의 손가락 몇 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상해죄로 처벌받기보다는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행위를 정당한 방위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행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자기보호 차원의 정당 행위라고 보며 국가 전체의 법질서를 보호한다는 원리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에 합당해야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의 고의인가 과실인가의 여부는 무관하고요. 부당한 침해가 전체 법질서에 모순이 되며 객관적으로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라는 말은 그 침해가 지금 당장 급박한 상태에 있다거나 막 개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법적 이익, 즉 법익은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는 물론이고 주거권, 명예 등에도 적용됩니다. 타인에 대한 현재의 법익 침해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흉기로 타인을 찌르려 할 때 옆에서 보고 있던 제3자가 급히 막아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긴급구조라고도 합니다. 정당방위는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먼저 공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보충성의 원리, 최소 방위의 원칙, 이익 균형 이 원칙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당방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경미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거나 도발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가 그런 경우입니다. 도발된 침해 행위란 정당방위의 상황을 이용하여 공격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방위 행위들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정당방위의 효과로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설사 국가 형벌조항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범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과잉방위와 오상방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방어는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여 과잉된 방위를 한 것으로 이를테면 자기 재물을 절취해간다 하여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까지 했다면 과잉방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과잉방어일 때 상대방은 그 과잉방위에 대해 다시 정당방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상방위는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과잉방위나 오상방위 모두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법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정당방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봤습니다. 생명, 신체 등의 부당하고 급박한 침해가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것은 자기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능적인 것이며 부당하고 위법한 침해에서 야기되는 법질서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전체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설사 정당방위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할지라도 법에서는 일정 부분 허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침해를 피할 별다른 방법이 없고 불가피할 때만 보충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위에 그쳐야지 무리하게 과잉하여 대응한다면 그것 역시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러였습니다.